안녕하세요. 깡깡크리틱의 스윗필드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코감기가 어제부터 갑자기 와서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드라마 리뷰 99억의 여자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드라마가 제가 주로 보는 그런 장르물은 아니고요. 드라마 평가를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일 때문에 보게 된 그런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 워낙 감동해서요. 장르가 달라도 너무 극적으로 다른 그 다음 후속작 99억의 여자의 방영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에 사람들이 몰렸다는 건 그만큼 시청자가 긍정을 말해주고 따뜻한 감동을 필요로 했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런 컨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시청자들이 몰려있는데 그 다음 후속작으로 99억의 여자를 보여준다는 거는 일종의 배신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르가 널뛰기를 해도 너무 심하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99억의 여자 초반 방영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아무리 1인 가구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TV는 안방극장이란 수식어를 뗄 수가 없는데 그 폭력성이 장난이 아니었고요. 그것도 가정폭력을 보여주는데 거의 매뉴얼 보여주듯이 인표가 서연이를 폭행하는 장면을 너무 오랫동안 또 너무 디테일하게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폭들도 아주 떼거지로 나옵니다. 인간을 돕패듯이 팹니다. 인상도 아주 안 좋고요. 그 중에 김도학이라는 조폭은 헤어스타일부터가 아주 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조여정, 김강우, 정웅인, 오나라 등 연기파 배우들 아니겠습니까? 연기 못한다고는 못하죠. 그렇지만 정웅인 너무나 악마적으로 나온다는 거 모태 악마인가 싶을 정도로 연기가 아주 후덜덜합니다. 조여정은 매번 역할이 저리 블루한 것만 나오나 싶기도 하고요. 그나마 제일 밝은 캐릭터는 영화 기생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강우의 연기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김강우의 연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고요. 진짜 연기파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기파 배우가 영화는 참 왜 호감형으로 안 찍었을까라는 생각도 안타까움도 들었고요. 그러고 보면 조여정과 김강우는 밝은 캐릭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나라도 급성장을 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재벌 전문 배우라고 하는데요. 연기를 아주 입체적으로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또 뒤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재벌로 나옵니다. 친구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자신의 돈과 가정을 지키고자 하고 있죠. 다 있지만 사랑만 없는 여자로 나옵니다. 말투부터 뭔가 멀티하죠. 연민과 증오와 비아냥이 섞여서 비음으로 나오는 느낌이랄까요. 예전 드라마에서는 유아인의 비서 역할로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연기뿐만 아니라 배역의 성장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홍인표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정서연. 정서연은 재벌 친구 윤희주의 남편 이재훈과 불륜 관계입니다. 서연과 재훈은 어느 날 조폭의 자금이동 차량 사고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과 돈 99억을 발견하고 서연의 주도로 이를 훔치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죠. 돈을 사수하려는 처절한 과정이 이제 이어지고요. 이 과정 속에서 온갖 검은 손길들이 뻗칩니다. 심지어 가장 악랄하다는 레온까지 오게 됩니다. 거기에 사고 차량에서 동생을 희생당한 전직 형사 강태우가 엮이고 서연과 연민 관계가 됩니다. 논두렁을 헤매면서 굳이 희를
신고 나온 서연이가 삐끗하자 태우가 잡아주면서 불꽃이 튀죠. 드라마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생각나게 합니다. 노인이 대어를 낚지만 상어떼의 공격 속에 결국 대어는 뼈만 남죠. 서연이 훔친 99억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결국 다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99억. 그 99억을 훔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아슬아슬하고 순간이었습니다. 99억을 씻고 가면서 고갱이 살았다고 하던 타히티 섬을 꿈꾸는 게 전부입니다. 치열한 전쟁 속에 빠지면서 돈을 요리조리 움직이며 액수도 줄어들고 결국 맞고 살던 여자가 돈이란 기회를 잡고 지키고자 싸워나가면서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각성하게 되는 스토리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목적보다는 과정, 거기에 포인트를 둔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고요. 돈이 우상이자 주인이 돼버린 자본주의 사회를 냉소적으로 그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의도는 꽤 거창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출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황당한 장면이 무지 많습니다. 99억을 훔친 서연은 조폭을 피해 숨어 다녀야 할 것 같은데 아주 당당히 활보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99억을 새빨간 트렁크에 나누어 담고 끌고 다니죠. 심지어 조폭들은 하이힐을 신은 그 서연을 쫓아가면서도 따라잡지 못합니다. 조폭의 공격을 받아도 마데카솔 조금 바르면 나을 정도의 상처만 남죠. 무엇보다도 왜 맞고 살았냐는 점입니다. 99억을 훔치고 나서 조폭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여자가 남편한테 맞고 살았다니. 또한 백승재라는 검은손 이복 오빠가 있었으면서 오빠한테는 그리 당당하면서 맞고 살았다. 웃기지 않습니까? 강태우도 돈을 못 찾으면 자신이 조폭에게 죽을 판인데 훔친 서연을 보면서도 돈 뺏을 생각은 안 하고 아예 오히려 연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적인 대사만을 날리죠. 자긴 돈 따윈 필요 없다고, 오로지 동생이 왜 죽었는지 그날 밤의 사실만을 알고 싶다고. 헐, 교과서 읽고 있습니까 지금? 홍인표도 장난이 아닙니다. 인생이 안 풀린다고 애꿎은 마누라만 패고 살던 놈이 마누라가 돈을 훔친 걸 알자 갑자기 숙련된 기술을 구사하는 국정원 스파이가 됩니다. 도청을 하고 분장을 하고 적진에 침입하며 활약합니다. 부부가 왜 이럴까요? 윤희주도 결전의 날 누가 봐도 눈에 띄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 의상을 두르고 달려오는 조폭을 한 주먹으로 제압합니다. 가녀린 재벌공주의 주먹이 핵주먹이었던 거죠. 그분이 온다면서 뭔가 신비하게 거친 짐승으로 암시되고 있던 조폭 중의 조폭 레온 역으로 면도 며칠 안 한 임태경이 등장한 것도 허탈합니다. 레온은 돈에 관련된 인간들과 조직들을 다 모아놓고 아바타 놀이를 합니다. 자신과 똑같은 의상을 입히고 걸어다니게 하죠. 거친 짐승이 게임을 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총 맞은 레온을 서연이가 살려주게 됩니다. 이때 죽을 고비에 있으면서도 레온은 서연이의 이름은 따고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진정한 선수죠. 아바타 놀이 하다가 당 떨어져서 고급 과일 안주 같이 먹고 있던 이복 오빠 죽인 놈인 줄도 모르고 임태경을, 그러니까 레온을 살려주는 서연이. 조그맣고 가녀린 여자가 차에 무거운 무수탕 있고 총 맞은 조폭 두목을 싣고 병원에 간다. 참 상상하기 힘듭니다. 장바구니를 들기도 힘들게 생긴 여자가 말이죠. 그리고 그 정성 끝에 레온은 살아납니다. 면도를 싹 다 해주고 갑자기 말끔한 수트를 입고 젠틀한 신사로 서연 앞에 나타납니다. 이건 조폭이 아니라 전문 배우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임태경의 얇은 목소리가 레온답지는 않습니다. 뮤지컬 무대를 씹어먹는
임태경은 왜 드라마에선 좀 역할을 아쉽게 맡는지 모르겠고요. 역시 놀던 물에서 놀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젠틀남 레오는 서연을 드레스업 시켜서 파티장에 나타납니다. 이에 희주 부부는 눈이 동그래지고 서연은 눈이 부시게 도도합니다. 불륜 저지른 친구 부부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이건 뭐 신데렐라? 콩쥐팥쥐? 드라마가 스릴러에서 막장 드라마로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시청률이 나오나 봅니다. 또한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엮어도 너무 엮었습니다. 서연이가 숨어 사는 사채업자 할머니의 죽은 아들이 알고 보니 강태우 동료 엄마고, 잘생긴 검은손 백승재가 맞고 살던 정서연 이복 오빠고, 사채업자 할머니를 망하게 한 건 윤희주고, 윤희주의 아빠는 사채업자 할머니와 또 알던 사이고, 아주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드라마가 끝날 때쯤이면 내가 네 애비다 까지 나올 판입니다. 백승재는 서연과 연인 관계로 보일 정도로 끈적끈적하게 나오더니 갑자기 오빠라고 합니다. 헐. 드라마가 예전엔 선악 구도였다가 요샌 차악과 악의 구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쪽을 편들래? 조금 나쁜 쪽을 편들래? 식의 전개가 이어집니다. 정치도 그렇죠? 요즘 정치판을 보면 도덕의 문제냐, 법치의 문제냐를 구분해 쟁론화하는 시선도 보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도덕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자기 편의식 사고가 아닌지, 인간에게서 도덕을 떼었다 붙였다 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아예 떼려고 하지 않을까요? 99억의 여자는 시청자로 감정이입을 하고 몰입하게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악이냐 차악이냐를 선택하게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악은 악입니다. 차라리 관찰자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찰자로서 말한다면 악의 파멸과 그에 대한 응징, 그리고 미숙했던 인간 군상들이 돈의 노예가 아닌 삶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로, 돈의 허상을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로 드라마가 맺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BS 드라마 99억의 여자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을 한번 리뷰해 드렸고요. 평가를 보시고 이거 호기심이 생긴다 하면은 아주 잔인한 장면을 피해서 조금 한번 맛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깡깡크리틱의 수입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